안녕하세요. 어르신의 마음에 어려움을 함께하는 노인상담사 김은주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례 같이 이야기해보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가 걱정이신 어르신의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상담실을 직접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굉장히 점잖으시고 그런 여자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조심조심 또 조근조근 그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신데요. 이분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호소하셨던 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 멍해지는 그런 경험을 최근 들어 자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신경 써서 말을 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딱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러면 하얗게 멍해지면서 귀에서 윙윙 소리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정신이 번쩍 났으면 좋겠다. 이게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좀 명확해지고 머리가 좀 맑아지면 좋겠다. 정신이 번쩍 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 많긴 합니다. 연세 드시면서, 흐릿해지고, 눈도 흐릿해지고, 머리도 좀 흐릿해지고, 뭔가 좀 무겁고, 그래서 이렇게, 좀 깨끗이, 선명하게 밝아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이게 치매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치매일까 봐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세요 이러면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딱 막혀서 예를 들면 보건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말이 막 안 나오고 다 멈추고 이제 하얗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물건인데 어디에다가 뒀는지 기억을 못해서 잊어버려가지고 찾는 경우들도 있고 또 오늘 해야 될 꼭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안 하고 있을까 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굉장히 두렵고 하루하루가 되게 불안불안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신대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두려우세요? 라고 하니까 사실 제일 두려운 건 나의 이런 증상들이 혹시 치매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셨어요. 진짜 치매인지 아닌지 그리고 혹시 치매이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분에게 세 남매가 계신데 자녀들에게 도저히 부담을 주긴 싫다. 그래서 치매만 아니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면서 상담실을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계신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진 이제 본인이 나 되게 심각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증상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아까처럼 단어가 문득문득 생각이 안 난다. 안 떠오른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히면 이제 멍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런다. 그리고 최근에 글씨를 빨리빨리 못 읽겠다. 글씨 읽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늦게 읽혀지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글씨가 막 거꾸로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여러 번 읽어봐야 글씨를 읽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데 최근에 백내장 수술도 하셨고 해서 진짜 이 물리적으로 눈이 시력이 안 좋은 건 아니시대요.
눈은 굉장히 잘 보이신데요. 그래서 눈도 잘 보이고 귀도 굉장히 좋으시대요. 청각도 굉장히 좋으신 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 읽는 게 느려지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얘기하다가 자꾸 탁탁 막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도 굉장히 좀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복지관에 오시면서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에다가 어디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신 거죠. 그래서 빨리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머뭇머뭇 시간을 좀 끌고 있으니까 이제 택시 기사님께서 이제 화를 많이 내셨나 봐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막 화를 내셨대요. 그러니까 더 두렵고 더 위축되고 그래서 더 생각이 안 나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서 그때 일이 지금 며칠째, 일주일째 그 택시 기사가 화냈던 게 마음에 담겨 있어서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한번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안 잊혀지신대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두고두고 생각나고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막 이런 느낌을 그대로 다시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이제 그 증상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라고 하니까 아까 단어 기억 안 나는 거랑 글자를 빨리 못 읽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계산이 잘 안 되신대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이런 계산은 한 5년 전부터 아예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러면 좀 심각하다라고 느껴지고 이분이 호소하는 문제가 그리고 이분도 치매를 계속 걱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상담하러 오실 때는 그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간단한 검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의 문제도 체크하고 뭐 성격과 관련된 부분도 할 수 있는 BGT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그 검사를 좀 해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뭐 우울증이라든가 왜냐하면 너무 우울해도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거든요. 너무 우울하거나 아니면 너무 불안하거나 이럴 때도 그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하고 또는 그럴 때도 우울해서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계산도 잘 안 되고 생각도 잘 안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울이 좀 심해지면은 치매 증상처럼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 우울이나 불안이라든가 뭐 이런 검사들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나는 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글도 잘 못 읽겠고 계산도 잘 못하고 뭐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 자체가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미처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글만 그냥 떼신 상황이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계속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르신에게 그 숙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숙제를 드렸냐면 기억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어가 기억이 안 나거나 뭐 아니면 중요한 일정을 까먹어서 일정을 잊어버려서 일정을 수행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중요한 물건을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글을 못 읽으셨거나 계산을 못 하셨거나 뭐라도 좋으니까 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오시도록 그렇게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그런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그 상담 약속한 그날
제 시간에 정확하게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상담을 다음 주 무슨 요일 몇 시에 하기로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속을 기억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는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건 잘 수행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숙제 드렸는데 이런 숙제들은 사실 뭐뭐 좀 생각해 오세요, 뭐 적어 오세요 이러면 많은 어르신들은 사실 못 해오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숙제를 너무 잘 해오셨어요. 그 A4 용지에다가 공책에다가 깨알같이 적으셔서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만큼을 적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숙제를 너무 잘 해가지고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칭찬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숙제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렇게 잘 하실 수가 있었냐. 그렇게 여쭤보니까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 무슨 일 있으면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이 상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잊어버릴까봐 달력에 항상 빼곡하게 적어 놓으신대요. 오늘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일정, 이런 거 빼곡하게 적어 놓는다. 그래서 그걸로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내가 혹시 빼놓고 적지 않은 것이 있을까봐, 혹시 놓친 게 있을까봐, 그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그렇다. 그래서 더 열심히, 아주 작은 거라도 더 열심히 적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렇게 적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적어도 또 잊어버릴까봐, 물건 잊어버릴까봐 뭐 더 걱정은 계속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오셨는데, 적어 오셨고, 그런데 굉장히 잘 적어 오셨어요. 그 숙제를 너무 잘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숙제의 내용으로 파악하면 잊어버리신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사소하게 몇 개의 단어가 기억이 안 나거나 몇 개의 일정이 없거나 그런 부분인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적으시잖아요. 메모를 하시잖아요, 달력에. 그러니까 나는 이걸 열심히 적기 때문에 사실 그걸 보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기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과 이렇게 잘 적어 놓는 거는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잘하고 계시다 칭찬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오실 때도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또 뭘 놓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도 드셨대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비세요. 이렇게 내가 오늘 또 중요한 걸 놓쳤을까봐 내가 너무 걱정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계속 비비는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보이시기에도 이분이 좀 불안해 보이시죠? 불안하고 초조한 게 보이시죠? 행동으로도 보이고 말씀으로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조하다고 그런 감정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치매일까봐, 정말 기억에 문제가 있을까봐 불안하고 초조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심리검사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심리검사를 진행을 해 보고 이제 BGT 검사 같은 걸 진행을 할 때 우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요. 그 BGT 검사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검사예요. 똑같이 잘 따라 그리시면 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림을 따라 그리시는데 그림에 예시 그림이 있잖아요. 그 예시 그림에 요런 물결, 만약 예를 들어 물결 무늬가 있다. 그러면 이 물결의 높이 그리고 물결의 개수까지 정확하게 다 재고 다 세서 그걸 그대로 따라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따라 그리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보통 이렇게 물결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대충 하셔도 되는데 이분은 완벽하게 물결의 개수까지 다 세서
따라 그리셨고,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서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면서 지우개를 가지고 계속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수정하시면서 그림을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시간 걸려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은 사실 기억의 문제라든가 치매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분 자체가 스스로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불안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냥 불안, 초조하기 때문에 기억도 더 안 나는 거고, 그리고 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가지고 계셨어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기억이 안 날 때 더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더 불안하고 초조한 거니까. 근데 연세가 드시면 사실 저도 그런데요. 저도 요즘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르신들 날마다 그러잖아요. 그거 있잖아. 그것 좀 가져와. 그러면 그게 뭘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날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가 그것 좀 가져와. 부엌에 가서 그것 좀 가져와. 그러면 그게 뭔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라고 날마다 얘기했었는데 저도 날마다 그러고 요즘에 그거 있잖아. 그거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라는 대명사를 계속 써요. 이게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서 자꾸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단어가 생각 안 날 수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요즘에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또 뭐 바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건망증도 많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치매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건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 어르신은 그보다도 먼저 성격적으로 이 완벽주의와 불안과 이런 어떤 문제는 가지고 있다. 불안과 관련된 문제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그 불안과 관련된 거, 그 과도한 불안감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다른 부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정말 깜깜해지고 너무 힘드시대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내가 너무 복잡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나한테는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어떨 때는 정말 애들처럼 울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그 단어를 말하지 못하는 게 너무 부끄럽다. 바보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치매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좀 해드리면 이분이 좀 안심을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다시 정확한 치매 검사를 다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짜를 잡아서 치매 종합 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치매 검사를 할 때 굉장히 긴장하시면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치매 검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매 검사 하시고 나서 결론은 치매는 없는 거고 치매와 관련된 어떤 증상은 없이 정상 수준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그제서야 깊은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치매 문제는 아니라고 완전하게 안심은 시켜드렸고 이분이 굉장히 불안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켜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해결을 해야 했잖아요. 이분이 왜 그렇게 불안한가? 이분이 자식들 키우고 삼남매 키우고 열심히 일할 때는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서 뭐 불안하든 뭐든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상생활 다 하셨대요. 근데 요즘에 편해지셨잖아요. 자녀분들 잘 크셨고 요즘에 좀 편해지셨고 그리고 나니까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불안이 올라온 거예요. 게다가 내가 혹시 치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 요만큼도 기억을 못하거나 아주 작은 사소한 기억력 문제에도
내가 치매일까봐 불안한 이런 게 이제 계속 걸렸던 거고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해두셨대요. 내가 나중에 치매 걸리면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 해주면 고민하지 말고 나를 공기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라 라고 아예 그게 내 소원이다 라고 자식들한테 선포까지 다 해두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분은 치매가 아닙니다. 검사까지 정확하게 해서 몇 단계의 검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드려서 이분은 그걸로 일단 안심은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불안하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 그 불안감을 어떻게 조절을 할지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인 상담을 이어나가기로 했고, 그래서 상담 이어나갔습니다. 이분은 특히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거였어요. 집단상담이 1대1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힘든 부분 이런 건데, 집단 상담이라는 건 다른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집단 상담은 상담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집단상담에 참여하시면서 다른 분들도 깜빡깜빡한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되고, 그리고 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구나 이런 얘기도 드시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셔서 친한 친구도 만나셔서 이제 교류를 하시면서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고 많이 편안해지신 상태로 상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치매일까봐 너무 불안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부분 치매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기억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기억의 문제를 과도하게 크게 생각해서 내가 옛날만큼 기억하지 못해 라고 해서 내가 치매는 아니거든요. 내가 옛날만큼 계산하지 못해 라고 해서 내가 치매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노화에 따라서 오는 기억력의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선 치매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너무 불안하게 치매를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치매도 충분히 예방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노인 상담하시는 분들을 또 찾아서 같이 도움 받으면서 치매와 관련된 부분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매를 걱정하시는 불안한 어르신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어르신이 상담실에 찾아오셨을 때 이 어르신은 그래도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을 피하게 되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사실 속마음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나도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반가운 마음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좀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울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바보같이 볼까봐 걱정이 된다. 그리고 나를 웃음거리처럼 생각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적절하게 말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거를 내가 잘 못할 것 같다. 좀 어색하고 그리고 힘들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보면 피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는 지금 너무 말씀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자기 표현도 잘하시고 자기 얘기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은 편하다. 지금은 어색하지 않고 편하다. 차라리 1대1로 있고 그리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내 얘기를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든 건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 내가 혼자 들어가거나 지나가거나 거기 있게 되는 상황이 가장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왜 그렇게 힘드실까요? 막 이렇게 여쭤보니까 예전에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어릴 때, 아기 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의 표현으로는 머리에 사발부스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스럼이 자꾸 나는 그런 병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부스럼이 나서 자꾸 긁다 보니 고름이 계속 차고 그런 병이시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일본에 이분을 데리고 가셨대요. 치료하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르신을 데리고 일본에 데려가서 거기서 치료도 하고 거기서 생활도 하신 거죠. 그래서 일본 생활을 쭉 하시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대요. 아버지랑 이제 다 같이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생활을 하셔가지고 이분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 하셨던 거예요. 한국말을 못 하셨고 당연히 글도 모르셨고요. 말씀도 잘 못 하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말은 잘하셨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 이제 학교에 가게 됐는데, 이제 5, 6학년을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한국말을 못하니까 친구들이 너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찌됐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 깔깔거리고 웃고, 이분 표현은 좀 비웃고, 좀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6학년 때까지 계속 하는데 한글이라도 배워라 라고 해서 학교를 보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제서야 한글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은 뭐 당연히 공부할 때. 그러니까 나는 한글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도 그거 한글 배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우셨대요. 받침도 너무 어렵고 일본에 있다 오셨으니까 아마 발음도 아마 좀 어색하셨고 일본 사람처럼 발음하셨겠죠. 그래서 특히 받침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침도 한글도 잘 못 쓰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하니까 친구들이 잘 놀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날마다 놀리고 그리고 뭐 할 때마다 깔깔거리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너무 위축돼 있어서 학교에 가기도 싫고 그래서 건성건성 그냥 대충 학교를 다니시다가 결국은 학교를 다 마치시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못 가셨고 그렇게 놀림 많이 당하고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뭐 아이들 키우고 뭐 하셔야 되니까 그때는 책임감에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그때 정말 열심히 일하셨대요.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이것저것 다 일하시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이사도 25번 가셨대요. 이사도 25번이나 다니고 안 해본 일이 없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어디서도 일하고 다 일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도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떠올라서 긴장이 되고 얼굴이 빨개지고 근육이 막 긴장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런 긴장감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러셨겠죠. 어린 시절에 그런 약간 왕따나 괴롭힘의 경험이 이분이 연세가 지금 80이 가까워지시는데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걸 보면 그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이 참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죠. 이분은 그래도 바쁘게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 때는 그런 게 좀 극복된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아졌다. 당당하게 일도 하시고 다 사셨으니까 장사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난 어느 정도 극복됐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복지관을 다니고 다시 약간 복지관이 학교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 같은 경험을 다시 하시게 되니까 그 예전의 경험이 다시 떠오르시면서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고 그래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신 거예요. 한동안 나아지셨다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최근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이 복지관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분하고 1대1로 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냐면 사람들의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굉장히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인 스킬이 굉장히 빠르시고 좋으세요. 그 사회정서 지능검사 중에 사회정서 검사가 있거든요. 이제 분야 중에. 아마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서 스킬이 굉장히 좋으시다. 그러니까 그러냐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분은 내가 한국말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의 의도 파악, 그 다음에 그 말의 뜻, 그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에 즉각적으로 빨리 반응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절하게 빨리 반응을 잘 하십니다. 정서적인 반응도 굉장히 좋으시고, 풍부하게 잘 하시고, 자기 감정 표현도 굉장히 잘 하시고요.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 파악을 굉장히 잘 하세요. 능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어눌하시기 때문에 그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게 이분의 그런 능력치를 키우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1대1 관계에서는 그런 그 두려움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1대1이나 소그룹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1대1로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좋은 분이세요. 사회성도 좋으시고 마음도 따뜻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1대1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나도 봉사 같은 거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담 자원봉사, 노노 상담 같은 거 있거든요. 어려운 어르신들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얘기하시는. 그런데 난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다. 나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난 마음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노노 케어 상담 자원봉사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혼자 돼서 좀 외롭고 적응 못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복지관 올 때마다 들러서 그 같이 가자 얘기하시고 이제 친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속 얘기도 하시게 됐고 많이 친해지시고 그 두 분이 같이 손잡고 복지관도 다니시게 되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시게 됩니다. 이분도 좋아지시고 그 도움을 받는 그분도 되게 좋아지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감도 많이 얻게 됐어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분에게 또 하나 추천드린 건 집단 상담에 참여해 보시라고 또 추천을 드렸어요. 이분이 1대 다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1대 1은 괜찮으신데. 근데 집단 상담은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잖아요. 비난하시거나 화내거나 다른 사람을 무안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놀림거리가 되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단 상담은 그렇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쓰는 곳이 집단 상담이죠. 그래서 이 집단 상담에 들어가셔서 일대 다로 따뜻하게 환영받는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모두를 다 좋아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에너지와 힘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집단 상담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수와 같이 어울릴 때도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게 됐냐면 집단 상담에서 누군가 약간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부정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막 고민하시는 분이죠. 이 일을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셨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그 다음 주에 집단 상담에 가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돼서 밤새 고민을 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감정은 이렇고 이랬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주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지지받는 경험을 또 다시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 집단 상담에 있는 사람들은 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좀 어려운 얘기를 해도 그것까지 다 이해하고 들어주더라. 너무 좋은 경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단 상담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 안 했던 행동도 여기서는 안전한 환경이기 때문에 연습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다수가 두려웠다면 그 여러 명이 있지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걸 실제 체험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 얘기도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감동하면서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는 걸 보면서 내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집단 상담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또 도움을 받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대1 상담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단 상담에 참여하셔서 집단 상담에서 내 문제를 더 강력하게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고민해 보셔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치매일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해 하시는 어르신의 사례와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셨던 어르신의 사례, 이렇게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